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정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VL 편집을 하기 전에 스티칭을 하고 프록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칭을 하는 방법은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머지 경우하고 동일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스티칭을 하려면 저희가 카메라 프리셋 소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프리셋 폴더를 즐겨찾기로 빼놨었는데 SGO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VR etc 카메라 프리셋 이라는 폴더에 스티칭을 하실 수 있는 모든 프리셋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찾아가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저희는 그 프리셋을 폴더 트리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밑으로 당기시면 북마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원하실 때마다 카메라 프리셋으로 바로 가기 하셔서 이렇게 프리셋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열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8K 레드 카메라처럼 레드 VR 카메라처럼 리그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든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카메라 프리셋이 이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폴더 안에 있는 프리셋을 보는 방식은 앞에 뭐 칸다오면 칸다오 이 카메라 모델명, 그리고 뒤에가 카메라 렌즈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촬영한 것도 카메라 모델은 인스타360 프로2인데 프로2에도 렌즈 사이즈가 3840 1920이 있고 3840 2880이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클립을 두 번 클릭하시면 여기 소스 사이즈가 나옵니다. 아, 소스 사이즈가 3840에 2880으로 촬영을 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거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인스타 프로2에 3840, 2880을 이렇게 타임스페이스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스티칭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클릭해서 보면 스티칭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 인스타 프로2 모든 클립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잘라내기를 할 거고요. 전체 위에만 선택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VR 스티치 명령어 노드가 모든 클립 길이에 맞게끔 쫙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그물이 6개의 클립을 다 싸고 있어야지만 스티칭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그물을 싸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방법은 여기 에디트 탭에 있는 락으로 이 녀석은 이동 못하게 잠가 놓고 VR 스티치라는 렌더 노드는 잠가 놓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뭐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물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6개의 클립이 각각 VR 스티치 노드 명령어에 다 이렇게 속해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락을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집에서는 6개의 클립이 다 들어왔고 이 VR 스티치에서도 6개의 클립들이 쫙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거는 뭐였냐?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었죠. 모든 클립들은 사이즈가 현재 제가 설정한 3840, 1920에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데 미스티카 부티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원본의 사이즈가 프로젝트 해상도로 딱 맞춰갖게 되는 게 디폴트입니다. 하지만 스티칭은 무조건 원본 사이즈 그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늘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요 플레임의 인풋 모드로 두는 거였었어요. 사이즈를 꽉 차게 만드는 거, 사이즈를 꽉 차게 만드는 거를 늘 놓치셔서 스티칭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레이어에 인풋이라는 옵션을 다 적용할 거야. 왜냐면 일일이 모든 레이어를 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설정한 플레이맥이 되는 옵션을 프로포게이트에서 모든 오브젝트에 모든 레이어에 퍼폼 수행할 거야. 복사 붙여넣기를 수행할 거야. 그러면 모든 레이어에 보시면 인풋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그래서 꼭 내가 어떠한 속성값 하나를 바꾸고 그 값을 전체 적용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내가 바꾼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어디에? all 오브젝트에 모두 다 아니면 current 트랙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에만 이렇게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ll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퍼폼 누르게 되면 인풋의 모든 인풋 소성이 다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VR 스티치로 올라가 볼까요? 그렇게 되면 스티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선 프록시로 걸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은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티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은 어디였냐면 카메라와 카메라가 같이 찍고 있는 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번도 촬영하고 있고 6번도 촬영하고 있는 이 중첩되어 있는 영상. 여기에서는 1번이 촬영한 것도 반이 섞여 있고 6번이 촬영한 것도 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잔상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잔상 부분을 Improve Alignment Offset을 통해서 조금 수정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똑같이 Improve Alignment 앵글을 눌러서 좀 더 결과값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석하는 거는 미스티카가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거의 차이가 안 났을 때 멈추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잔상이 남고 있는데, 잔상이 남아 있는데, 미스티카의 기능 중에 가장 좋은 기능이 뭐였냐면, 옵티컬 플로우라는 기능이었었습니다. 즉, 잔상이 남아있는 부분을 여기 옵션에서 모드, 옵션에 있는 컴포즈 모드를 옵티컬 플로우라는 모드로 딱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잔상으로 남겨졌던 부분이 깨끗하게 하나의 픽셀만 남겨놓고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라인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광학적인 흐름을 우리는 지켜주겠다라는 게 옵티컬 플로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섞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중간값으로 아예 새롭게 픽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직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스타빌라이제이션을 했던 작업은 편집이 다 끝나고 실제로 쓸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 인풋 소스 적용한 것처럼 저도 약간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한 VR 스티치 데이터를 모든 오브젝트에다 또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컷들에 다 VR 스티치가 데이터가 조금씩 수정되었던 첫 번째 컷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옵티컬 플로우도 적용이 아마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속성값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은 끝났어요. 이 녀석은 끝났고 내가 끝난 작업을 자꾸 건들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선택하시고 락을 걸게 되면 얘는 어떠한 데이터도 넣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불안하시면 이렇게 락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우리 1X 파일을 스티칭을 하려고 하는데 이 1X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리눈처럼 영상이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칭을 할 때는 똑같은 파일을 한 번 더 밑에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티칭의 데이터가 1번 위에 있는 건 왼쪽 렌즈를 쓰고 2번은 밑에 있는 건 오른쪽 렌즈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해당하는 프리셋을 가지고 올 건데 프리셋을 가지고 오기 전에 두 번 클릭해서 이거 해상도가 뭘로 촬영됐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 1X의 38401920 이 녀석이겠죠. 이 녀석을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X로 해서 잘라내시고 위에만 선택해서 컨트롤 V 누르시고 락을 걸어서 VR 스티치 노드는 움직일 필요 없지만 그물만 움직여서 밑에까지 감싸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층을 좀 나눴어요. 층을 나눈 이유는 VR 스티치를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좀 컨트롤 눌러서 포지션 이동할 거고 Alt 버튼 눌러서 각도를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이동을 하고 마찬가지로도 얼라이먼트를 좀 더 잡아주고요. 얼라이먼트를 잡아주고
결과값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얼라인먼트 잡았는데 별로 더 효과적이지 못해요. 여기 그리고 앵글 잡아볼게요. 앵글 잡아도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럼 여기서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첩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작업하시는 건데 제가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요 옵셋 버튼을 눌렀더니 더 벌어지죠. 더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다시 원래대로 앵글을 클릭했는데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옵티컬 플로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데이터를 저는 다시 1X VR 스티치 데이터에다 좀 적용하고 싶은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VR 스티치에서 올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인스타에서 잡아놓은 스티칭 데이터에도 이 녀석이 적용이 되겠죠. 물론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적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락을 거는 걸 잊어버리실 경우에는 애써 맞춰놓은 스티칭 데이터, 인스타 프로트에 맞춰놓은 스티칭 데이터가 1X 데이터로 다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선택해서 적용을 할 거냐면 커런트 트랙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적용을 할 거예요. 커런트 트랙은 뭐냐면 현재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명령어에만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별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트랙의 순서를 좀 엇갈리게 놓은 이유예요. 자, 이렇게 VR 스티치를 놓고 내 이 데이터를 현재 위치에 있는 1X VR 스티치 노드에만 적용할래. 그럼 커런트 트랙 선택하신 상태에서 퍼폼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위에는 건들지 않죠. 왜냐면 같은 위치의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트랙인 1X VR 스티치에만 이렇게 옵티컬 블로어가 먹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 각계로 하나하나씩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게 뭐였냐면 이 녀석은 절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플레이를 못하게끔 뮤트를 걸어놨죠. 왜냐하면 UHD 6개의 파일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한 판으로 만들어 놓게 합성을 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재생을 하면서 속도를 보고 정속도를 봐야 되는데 그 속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구워냈습니다. 그걸 우리 프록시 렌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리 보기 영상을 구워내기 위해서 전체 선택해서 나 이거 두 개의 블럭만 구워낼 거야.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마크 노란색 왼쪽 오른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에디트 마크를 클릭하시면 1시간 14분에 해당하는 영상을 난 구워낼 거야 라고 정해준 것이죠. 자,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탭으로 가셔야 됐냐면 아웃풋 탭으로 갔었습니다. 아웃풋 탭은 모든 파일을 출력하기 위한 메뉴 대시보드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오디오는 상관없이 비디오 영상만 구워낼 거야 라고 하면 비디오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아니야 최종 파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디오까지 같이 구워낼 거야 그럼 오디오까지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프록시기 때문에 오디오는 비활성화 할 거고요. 비디오만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퀵타임 무비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이거는 파일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MP4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퀵타임 무비로 할 수가 있고 또 저기 뭐 이미지 시퀀스, DPX 여러 가지 최상위 EXR 파일까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프로레즈라는 파일 포맷을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퀵타임 무비를 선택을 할 겁니다. 얘는 파일 포맷 형식이고요. 파일 포맷 인코딩하는 파일 코덱은 오른쪽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고해상도 가장 무거운 거의 무압축에 가까운 파일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MOV 프로레즈 정도가 프록시 파일을 만드는데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ORG 파일, 오리지널 마스터 파일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코덱, HQ 코덱으로는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지금은 프록시이기 때문에 MOV 프로레즈로 코덱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프록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렌더링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스플리트 투 세그먼트 옵션이었는데요. 스플리트는 나누다라는 뜻이겠죠. 그 나누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으로는 as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 파일 출력할 때는 이게 나눠져서 쪼개져서 출력이 되면 안 돼요. 하나의 통짜 파일이 통짜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as 싱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컷별로 이 길이 그대로 모양으로
하나하나씩 별도로 분리되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뭐다? by time 코드를 선택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만 하면 됩니다. 렌더링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렌더 스타트 버튼을 누를 건데요. 포그라운드 렌더 스타트 버튼은 모든 컴퓨터의 재원을 렌더링 할 때만 다 쓰겠다. 렌더링 하는 데만 다 쓰겠다는 의미예요. 백그라운드 렌더는 렌더링 할 때 우선적으로 쓰겠지만 당신이 워드 작업을 할 거면 난 조금의 재원은 너한테 나눠줄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근데 렌더링 할 때 다른 작업 절대 하지 마세요. 파일이 꼬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포그라운드 렌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문구가 뜨는데 이거는 무슨 프로세스, 내가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지금 그대가 선택한 에디트 마크대로 실행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 에디트 마크, 내가 선택한 부분만 네가 좀 실행 좀 해주라 라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선택할래? 난 다시 구간을 선택할 거야 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에디트 마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가 한번 분석을 하고 왼쪽에 렌더링 이렇게 창이 뜨면서 파일을 만들어낼 겁니다.